자, 오늘은 295번부터 할게요. 스텝 1인데 풀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를 자, 보세요. 2차 함수죠. 직선이에요. A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는 없지만 두 개가 여기가 x1, y1이고 여기는 x2, y2예요. 그런데 얘를 줬어.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 얘가 fx고 얘가 gx야. 그럼 우리가 차이 함수를 배웠죠. 그지? 차이 함수를 배웠는데 얘네들을 x축과 자 처음에 fx하고 gx를 연립을 할 건데 fx 빼기 gx는 0이니까 이 녀석의 함수값에서 이 녀석의 함수값을 뺀 함수값의 차만큼 그 차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부분에서는 fx가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인데 점점 보시다시피 차이가 줄어들지. 그죠? 그러다가 차이가 최고치가 나는 데가 있을 거고 거기가 차이 함수의 축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녀석이 fx 빼기 gx라고 하는 차이 함수야. 빼기 함수, 두 함수의 함수값의 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점과 이 점, 얘가 x1과 x2가 바뀌지 않아.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본 이거는 뭐냐면 보세요. x1 더하기 x2가 4라고 했는데 양변을 2로 나누면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에서 여기 축이지. 축 보이지? 이 축이 이 둘의 중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면 2가 되는데 틀림없이 이 아이 둘을 연립을 했을 때 축이 2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자 일단은 두 개를 보시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3은 ax 플러스 2고 자 fx 빼기 gx는 0을 세팅을 하니까 얘네들을 이항을 하죠. 그러면 x제곱 빼기 a 플러스 1 x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지? 근데 우리는 얘가 제 생각에는 a 값은 3이 될 겁니다. 아니다. 3이 아니라 자 x1 더하기 x2 나누기 2니까 4 나누기 2에서 2가 나오는데 지금 이 축이 x는 2가 될 거라고. 그러면 얘가 4가 돼야 되지. a 플러스 2. 근데 이제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원칙대로 풀어보면 그러면 틀림없이 a 값이 3이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1과 x2입니다.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이 a 플러스 1이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근데 x1 더하기 x2가 4니까 제 말이 맞지, 그지? 그지? 그러면 a 값이 3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설명한 걸 내가 그림으로 그려준 거야. 이걸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림을. 이 그림 없이 그냥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러면 a 값이 3이 됐어요. 근데 y1 더하기 y2를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y1과 y2는 여기서 지금 gx가 얘가 뭐야? y는 a 값이 3이니까 3x 플러스 2죠. 그지? 그러면 y1 플러스 y2는 여기 있는 x1과 x2를 물론 fx 여기에 집어넣어도 돼. 근데 얘보다는 얘가 식이 훨씬 간단하잖아.
그치? 그래서 3 x1 더하기 2 플러스 3 x2 더하기 2 그래서 3x1 더하기 x2 플러스 4예요. 근데 x1 더하기 x2가 4이기 때문에 여기다 4를 집어넣으시면 답은 16이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98번도 풀어드릴게요. 이제 제가 스텝 1인데 풀어드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2차 함수 그래프가 두 개의 1차 함수와 동시에 접할 때 A의 값을 구하래. 뭔 말이야 이거. 자, 상황을 그려볼게요.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래프가 하나는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도 접한다는 이야기야. 여기서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얘가 y는 5x 플러스 7일 테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일 거야. 이렇게. 그런데 얘를 선생님이 이제 2차 함수죠. 그랬을 때 a를 구하래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응? 지금 요 2차 함수 여기가 지금 접점이고 여기도 지금 접점이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그걸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얘하고 얘가 접하지. 지금 제가 두 식을 연립했어. 연립. 아? 그 다음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이 그림에서 하얀 곡선하고 하얀 직선만 본 거야. 하얀 곡선하고 하얀 직선만 본 거야. 그럼 하얀 곡선하고 하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이 B의 X좌표는 여기 있는 알파는 얘는 틀림없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지. 그죠? 이 녀석의 근이 알파야. 중근. 그러면 중근이니까 판별식을 때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판별식을 때리면 a 빼기 5의 제곱 빼기 4 3a 빼기 8은 0입니다. 그러면 a 제곱 10이고 10에서 12를 빼니까 20이 a가 될 것이고 25 더하기 48에 32 뭐가 잘못됐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48에 32에다 25 더하면 57이죠. 어이씨 뭐야 57? 어? 3이랑 19 a 빼기 3 a 빼기 19는 0이죠. 그러면 실수 a를 구하는데 자, 첫 번째에서 a가 3하고 a가 19가 두 개가 나왔어. 근데 또 이제 어떤 상황도 있냐면 여기 있는 하얀색 곡선이랑 빨간 직선도 접하고 있죠. 빨간 직선이 마이너스 x 더하기 4야. 그럼 얘는 x제곱 a 플러스 1 x 3a 빼기 5는 0인데 지금 그림 보시면 a가 베타로 시작을 한다면 이 녀석의 근이 베타야. 그지? 그러면 얘도 판별식을 쓰시면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 3a 빼기 5는 0입니다.
그러면 a 제곱 2a 마이너스 10a 플러스 21은 0이지. 그럼 여기서도 a 값이 두 개가 나오지. a 값이 3하고 a 값이 7이 나와. 근데 답은 3이겠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의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풀어드렸고요. 자, 보세요. 299번 형광펜으로 칠해보시고. 자, 제가 이제 자꾸 차이함수 문제를 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1학기 중간고사 때 킬러 문제가 2차 함수하고 복소수에서 나옵니다. 2차 함수, 복소수, 나머지 정리 이 세 군데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계속 전국 모의고사를 보거든. 전국 모의고사 때 항상 킬러 문제가 2차 함수, 나머지 정리, 복소수야. 이 세 군데에서 나와. 그래서 이제 자, 잘 보셔야 돼.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대. 그럼 뭐야? 찌그러진 정도가 다 똑같다는 얘기야. 2차 함수 그래프 폭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fx, gx, hx 세 개가 있는데 이걸 다 더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차이 함수를 써도 아니면 함수를 더해도 합이 안 바뀌어요. 근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래프를 읽을 줄 아셔야 돼. 자, 처음에 fx 보세요. fx. 자, fx 이겁니다. 노란색으로. 얘는 근이 마이너스 1과 1이야. 그지? 그럼 여러분들 fx를 써야지. 자,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똑같은 거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합시다. 그럼 fx는 x 플러스 1 x 빼기 1이에요. 그 다음 gx 봅시다. gx 빨간색이 gx야. gx는 여기가 마이너스 2 x축이랑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보셔야 돼. 하고 1이야. 그러면 gx는 마이너스 a로 가야지. 왜냐하면 노란색은 아래로 볼록인데 gx는 위로 볼록이니까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닙니까? 그치? 그 다음에 두 근이 x 플러스 2하고 x 빼기 1입니다. 그 다음 hx 볼게요. hx 하얀색이 hx인데 hx는 여기가 2야. 여기는 1이야. 그럼 이 1이라고 하는 거는 fx, gx, hx가 다 공통으로 갖는 공통근이죠. 그러면 hx를 적어보면 a x 빼기 1 x 빼기 2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라 했지. 더할 겁니다. 그럼 여기 fx, gx, hx를 더할 것인데, 자, 위에다 쓸게요. fx, gx, hx를 더할 것인데, 자, a, x 플러스 1, x 빼기 1, 그 다음에 gx 더하니까 빼기 a, x 플러스 2, x 빼기 1, 그 다음에 hx 더할 거니까 a, x 빼기 1, x 빼기 2가 되거든? 근데 공통인수가, 자, 공통근이죠. 지금 그림에서도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점은 모든 포물선이 다 지나가는 점이야, 그지? 응. 그럼 얘를 a, x 빼기 1로 묶으시면 여기에 x 플러스 1 남고 여기에는 빼기 x 플러스 2가 남을 거고 여기에는 플러스 x 빼기 2가 남겠지.
그러면 이 녀석의 모든 근의 합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는 0 치는데 ax 빼기 1 이제 노란색 부분을 정리를 해야지. 그러면 x랑 x가 지워지고 x가 남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3이지. 그지? 그럼 모든 근의 합은 4지. 이걸 그림이랑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300번.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라 만나는 두 점. 야, 그럼 P하고 Q의 x좌표는 이거의 두 근이다. 그지? 여기 2차 함수 보시면 PQ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이 PQ의 길이가 3분의 4래. 그럼 이게 알파 콤마 0이고 이게 베타 콤마 0이라면 얘는 뭡니까? x 절편 사이의 거리. 세 글자로 2차 방정식 두 근의 차지. 두 근의 차. 얘는 두 근의 차가. 즉 베타 빼기 알파에 대해 절대값 씌움. 이거가 3분의 4란 얘기예요. 즉 얘가 3분의 4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얘기했잖아. 앞으로 이 공식을 제일 많이 쓸 거라고. 곱셈 공식 중에서. 이게 뭐야? 9분의 16. 자, 두 분의 합. 두 분의 합. 마이너스 3분의 k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분의 곱 마이너스 3분의 1 맞지? 그러면 여기 플러스 플러스 되고 전부 다 9를 곱해요. 16 9를 곱해요. 12 k 제곱은 4 근데 삼각형 PQ의 넓이를 구하래. 넓이 어떻게 구하냐? 삼각형 PQR. R이 어디 있어? 아, 꼭지점. 여기가 R이구나. 그럼 R을 어떻게 구할까? 나눠서 보세요. 이 R이 꼭지점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텐데 얘는 축이지. 그죠? 축이죠? 축이고 이 사각형 넓이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 알고 있잖아요. 3분의 3. 그러면 높이라고 하는 거는 이 R이라고 하는 녀석의 꼭지점의 Y좌표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죠. 이해합니까? 그럼 뭐가 되겠냐 이거? 그럼 K가 2일 때 하고 K가 2일 때 하고 K가 마이너스 1 대로 나눠서 한번 보면 K가 2가 되면 Y는 3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이고 얘는 Y는 3X제곱 빼기 2X 빼기 1이거든요. 그지?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표준형으로 보여봐야지. 9분의 1이죠. 빼기 1이고 이렇게 되네. 그지? 이쪽도 구해보시면 y는 3 x제곱 빼기 3분의 2x 플러스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빼기 1 y는 3 x 빼기 3분의 1 제곱 빼기 3분의 4 똑같이 나오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길이는 꼭지점의 y좌표가 지금 둘 다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잖아요. 그지? 여기다 절대값 씌워야 되니까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도 3분의 4 높이도 3분의 4가 되죠.
답은 9분의 8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3대 1번. 자, 보세요. 이 문제는 2차 방정식 할 때부터 계속 나오지. 2차 방정식, 항등식, 2차 함수, 단원 3개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 거야. 그지? 자, 보세요. 지금까지 숙제를 차분하게 했던 사람들은 다 이게 이게 반복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K의 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 정보가 두 개가 있어. 근데 1번은 항등식이죠. 근데 항등식은 등식이기 때문에 뭔가 등호가 있어야 돼. 뭔가 등호가 있어야 돼. 그럼 얘는 1번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2번을 먼저 해야지. 이거에 판별식을 먼저 때리셔야죠. A 더하기 K의 제곱 빼기 얘가 C예요. 근데 옛날에 풀어졌던 거랑 뭐 숫자가 똑같은 거 같은데? 그지? 그럼 빼기 K제곱 2K 플러스 B는 0입니다. 그러면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항등식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K제곱 지워지고 A제곱 2AK 더하기 2K 빼기 B는 0이에요. 근데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2A 플러스 2K A제곱 빼기 B는 0입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지. 얘도 빵 되고 얘도 빵 돼야 되니까 B는 1이죠. 그지? 그래서 A, B 값 구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자, 봐봐. 얘를 이제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봐봐.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 직선이 이렇게 있어. 얘가 y는 마이너스 2x 빼기 k제곱 빼기 6이야. 근데 2차 함수 그래프가 이 직선이 이렇게 쭉 간다고 치자. 이제 이렇게 있어, 직선이. 근데 여기는 곡선이 얘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랬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무엇을 안 배웠어? 2차 부등식 푸는 걸 안 배웠어요. 뭐 푸는 거는 내가 중3 때 잠깐 가르치긴 했는데 기억을 못 할 것이고, 그럼 그냥 살짝 만난다고 치고 푸는 거야. 그래도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잖아. 그지? 그죠? 왜냐하면 자, 얘네 둘을 연립할 겁니다. 4분의 1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14와 마이너스 2x 빼기 k제곱 빼기 6을 제가 연립했어요. 연립을 한 다음에 4분의 1 x제곱 k 플러스 2x 더하기 k제곱 플러스 20은 0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아까 저기 뭐야 4분의 1이 9대 거슬리니까 4를 곱해요. 그지? 근데 원칙은 어떻게 푸는 거야? 이 녀석의 짝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걸로 푸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2차 부등식을 안 배웠잖아. 그럼 그냥 등호로 풀 거야. 등호로. 그러면 얘는 B 프레임이 뭐야? B 프레임이 2 K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4 K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A C죠. 그치?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원래는 등호가 없어야지. 왜? 항상 위에 있다는 표현은 닿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럼 이걸 풀게요. 지금 보니까 2차 부등식이 안 나오네. 절묘하게. 4K제곱 지워지지. 여기가 4, 16K 더하기 16 빼기 80은 0보다 작죠.
그러면 16으로 나눠. 그지? K는 4보다 작으니 자연수 K니까 3이지. 오케이? 저는 2차 부등식이 나올까봐 판별식 등호를 풀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2차 항이 지워지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자, 보자. 실력 형광펜. 자, 봅시다. 2차 방정식 할 때 제가 뭐 이런 문제 얘기한 적 기억나지? 어떤 fx가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여기 f 뭐 2x 빼기 3분의 4 이렇게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fx를 쓴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두근은 틀림없이 알파하고 베타거든요? 위에 있는 거는? 그러면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은 요 위에다가 x자리에다 이것만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은 그냥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빵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냐? 4분의 2x 빼기 3이 알파고 x는 얘 일로 가면 4알파 플러스 3 나누기 2지. 그럼 다른 하나는 2분의 4 베타 플러스 3에서 요 위에 있는 방정식의 두근은 얘네 둘이야. 네, 이 문제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또 나와요. 2차 함수 할 때도.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는 똑같은 거야.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그래프가 이 두 점에서 만난대. 좀 써야지, 얘를. 이렇게. 쓰고, 2차 함수 이 녀석과 x축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 그럼 이건 두근의 차를 의미하는 거지. 그지? 두근의 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fx가 이것이니 f 2x 빼기 1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보다 훨씬 쉽죠? a에 2x 빼기 1 빼기 알파 2x 빼기 1 빼기 베타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두 근은 2분의 알파 플러스 1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지. 밑에 있는 녀석의 두 근은. 근데 x축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고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공을 줬어. 그럼 이거 두근의 차잖아. 그지? 그럼 뭐야? 2분의 1 알파 빼기 베타예요. 그지? 여기 괄호가 있을 거니까. 그지? 근데 얘는 내가 중3 때부터 얘기했잖아. 두근의 차가 나오면 이제 이 공식을 지겹게 쓸 거라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니까 36 빼기 16이라서 20이고 두근의 차는 베타가 지금 더 크잖아요. 그죠? 근데 뭐 어차피 자, 근데 문제가 거리잖아. 음수가 될 수 없지. 얘는 2루트 5지. 정말 2분의 1 곱하기 2루트 5가 돼서 최종 답은 루트 5가 되죠. 오케이? 자, 푸실 때 지금 근의 공식이 계속 쓰이는 거야, 얘들아. 근의 공식이. 자, 이제 오늘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최대 최소. 자, 최대 최소 배울게요. RPM 풀까? RPM 풀어줄게. 여기 지도를 안 할까 그냥? 쉬워요. 근데 시간이 애매해서 할까? 자, 봅시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2차 함수 드디어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배우는데,
자, 내 항상 얘기하잖아. 2차식의 특권. 2차식. 그러니까 내가 왜 계속 이거를 니네 중3 때부터 얘기하냐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니네가 배우는 여러 가지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별의별 함수들을 전부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로 바꿔서 풀어요. 그래서 내가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2차식을 봤을 때 네 가지가 떠올라야지. 첫 번째, 근의 공식. 근의 공식 안에 판별식이 있고. 그치?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 네 번째가 최대 최소인데. 실은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최대 최소예요. 최대 최소, 최적화. 자, 최대 최소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이제 다시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 밑에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 있죠? 걔네는 다시 중3 때 배워요. 최대 최소를. 원래 이거를 중3 때 배웠어야 돼 원래.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문제가 시험에 낼 게 없어. 이게 없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축인데. 근데 봐봐. 이제는 내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냥 대충 이렇게만 그려요. 나중에는 그냥 V자로 그려요 이렇게. X축, Y축 따위를 그리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 무수히 많은 순서쌍들 있잖아요. 여기 X1, Y1, X2, Y2, X3, Y3, X4, Y4, X5, Y5. 그러면 이 포물선이라고 하는 곡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순서쌍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최대 최소가 뭐냐면 Y값의 최대 최소야. 그럼 니네가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꼭지점의 Y좌표가 이 노란색이 꼭지점이잖아요. 니네가 아무리 봐도 여기 Y1, 2, 3, 4, 5 중에서 제일 작은 게 Y3이잖아. 그 다음에 이 제일 밑에 있는 게 꼭지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고차항이 플러스면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지.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중3 때 얘기를 했잖아. 중3 때 가르쳤잖아 이거를. X값이 그러니까 얘가 P, Q인데 2차 함수의 꼭지점은 앞에 있는 게 축이고 뒤에 있는 게 최대 최소예요. 그러면 최고차항이 플러스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Y 5개 중에서 얘가 제일 작잖아. 그 다음 반대로 최대값이 되면 꼭지점의 Y좌표 여기 X1, Y1이 있으면 얘가 제일 크지. 여기 있는 점들의 Y값보다. 그죠? 근데 이제 다만 헷갈리는 게 뭐야? 왠지 여기가 플러스면 최대일 것 같은데 최소인 이거가 헷갈리는 거고, 이거가 음수면 왠지 최대일 것 같은데 이게 최대인 게 헷갈리는 건데, 이거는 뭘 그림을 보시는 거죠.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니까 이 곡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Y값 중에서 제일 큰 것은 꼭지점의 Y좌표잖아요. 최대 최소잖아, 그지?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다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다음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세요. 같은 말이죠. 이거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자 정리하시면 완전 제곱식 만들고 빼고, 완전 제곱식에 줄치고 2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8인데, 자 이제 꼭 항상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1,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하얀색 점의 Y값이 여기 이런 데 있는 Y값보다 제일 밑에 있으니까 작을 수밖에 없죠.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6X 9 마이너스 9 4, Y는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13인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꼭지점에만 있는 거야. 왜? 꼭지점만 특이하잖아. 그 얘는 3,13이니까 얘는 최소값, 얘는 최대값이고, 얘는 뭐야?
x가 1일 때 최소값 8. 얘는 뭐야? x가 3일 때 최대값 13. 이제 앞으로 중학교 3학년도 여기 있는 이 표현을 주고서 꼭지점이 3,13인 거를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밑에 있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 걔네들부터 자 보십시다. 제한 범위. 봐봐. 이거는 이거 내가 이제 니네한테 여러분들 이거 3학년 1학기 할 때 여러분들 막 이거 뭐야 어디 갔어? 개념 플러스 유형에 요 개념 플러스 유형에 있는 요 파란색 풀기 되게 싫어했잖아. 근데 내가 2차 함수 할 때 그 뒤에 있는 깨알 같은 거는 악착같이 풀게 했죠. 이제부터는 그래프를 못 그리면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프를 못 그리면 수학을 할 수 없는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 자 무슨 말이고 하니 자 보세요. 여기 이제 그림이 되게 어려워 보이게 나왔어. 어려워 보이게 나왔는데 자 일단 핵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내가 모든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곡선이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자르면 여기를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라고 쳐봐요. 자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야. 정의역의 다른 뜻은 뭐냐면 x의 범위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정의역이 알파부터 베타는 안 들어가. 그런데 이제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함수를 다시 배우는데 함수의 그래프의 뜻이 뭐냐면 순서쌍 전체의 집합이야. 순서쌍 전체의 모임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서이 뭐냐면 x, y를 의미하는 거고 x, fx를 의미하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 있는 fx가 함수값이지. 즉 y값. 무슨 말이고 하니 자 얘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 베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의 알파에 함수값이 있고 베타에 함수값이 있고 이 사이에 있는 아이들도 다 함수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기서 말하는 순서상이 뭐냐면 이 대응에서 나오는 알파, f 알파, 베타, f 베타를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중학교 때부터 쭉 그렸던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 그래프 곡선은 이 대응을 통하여 대응이 뭐냐면 규칙을 만족하는 짝을 이루는 거야. 생기는 이 순서쌍들을 여기다 찍는 거지. 은지야 잘 들어. 쭉 찍혀요 이렇게 순서쌍들을. 근데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지. 그럼 얘는 구멍을 뚫어야 돼. 그랬을 때 이 빨간색을 이제 제가 함수의 그래프라고 항상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내가 똑같은 규칙으로 해줘요. 정의역은 노란색, 함수의 그래프는 빨간색.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아이들 자 함수값 전체의 집합을 함수값 전체의 모임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해요. 치역. 그냥 치역은 선택받은 y의 모임이야. y의 범위야.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정의역과 치역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공통수학 2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들어도 어렵지가 않아. 그러면 치역은 어디에 있냐면 자 보세요.
항상 함수의 그래프는 정의역 위에서만 그리는 거야. 정의역 위에서만 그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f 알파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f 베타야. 그런데 여기 사이사이에 순서쌍들이 무지 많을 것이고 그런 순서쌍들이 모여가지고 곡선을 만든 거잖아. 그럼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항상 x축 위에 있는 거고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y축 위에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이 정의역과 치역으로 이루어진 이 직사각형 안에서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봐봐. 중3 때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런 식으로 시원시원하게 다 그리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푼 거는 뭐냐면 항상 x가 모든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그래프를 다 그린 거야. 그냥 요 그림에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그래프가 빨간색인데 응? 내가 아까 치역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았어? 정의역 위에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그래프를 보고 다시 y축을 바라봤지. 그러면 퉁퉁퉁퉁퉁퉁 찍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역이야. 치역은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치? 왜냐면 이 2차 함수 목소리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x의 범위에 제한을 둬요. 제한을 둔다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똑같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비스무리하게 그렸어. 근데 내가 정의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잡잖아. 그럼 내가 항상 규칙이 뭐라 그랬어? 이 정의역 위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지? 이 정의역이 아닌 데서는 그래프를 그리면 안 돼. 잘 들어라 이거는지야. 그 다음 이 빨간색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서 y축이랑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랑 여기서부터 여기 요 파란색 보이시죠? 그지? 여기 안에서만 이 안에 빨간 이 갈고리 모양의 낚싯바늘 모양이 다 들어가지. 그러면 얘가 치역이고 치역은 그냥 쉽게 뭐냐면 y의 값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최대 최소가 뭐냐면 이 값이 최대값, 이 값은 최소값이에요. 네? 파란색 저거가 빨간색이랑 만나는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이 지금 빨간 낚싯바늘이 요 범위에서만 그려졌지. 만나도 상관없어요. 지금 김카연 씨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런 거지.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고 함수의 그래프는 이만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지? 중요한 건 얘하고 y축을 보는 거야. y축. 그럼 치역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겁니다. 오케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역은 항상 x축 위에 있고 치역은 항상 y축 위에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정의역이라는 말 자체가 x의 범위니까 x축 위에 있는 거고 치역이라는 말 자체는 y 값이니까 y축 위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의 그래프에 있는 이 순서상 하나하나는 뭐냐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와 이 원소의 함수값으로 이루어진 x값이랑 y값이 모인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인 거죠. 그러면 자 이제는 제가 x축이랑 y축을 안 그려요. 정원아 잘 들어. 내가 2차 함수 수업할 때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칭성이라 그랬지. 첫 번째 봐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곡선이지 앞으로 내서 제가 이렇게만 그려요. 응? 그러면 요 지금 가운데가 2차 함수 축이잖아. 그지? 제가 굳이 x축이랑 y축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2,-3이고 여기가 5,7이에요. 근데 자,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 볼게.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럼 여기가 축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뭐 2,6이고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4라고 그렇지 4,-5라고 쳐봐. 2차 함수의 꼭지점은 무조건 최소값 아니면 최대값이 돼요. 지금 내가 필요한 포인트 여기에 좌표를 다 알려줬잖아. 그럼 봐봐. 꼭지점은 자 이때는 얘가 최소야. 최소값. 그 다음에 이때는 여기가 최대야. 이제 앞으로 최대값을 대문자로 쓸 거고 최소값은 소문자로 쓸 건데 2차 함수의 꼭지점은 항상 최소값 아니면 최대값이야. 이제는 내가 곡선을 이렇게만 그려. 이렇게만 그려. x축, y축 안 그려. 그게 있으면 더 지저분해. 자, 봐봐. 축이랑 봐봐. 얘는 요거 두 개 사이의 거리가 한 칸이잖아. 그지? 근데 얘는 이 축하고 5하고의 거리가 세 칸이지. 축이랑 멀리 떨어진 데서 항상 최대 최소가 나와. 얘는 얘가 최대값이고, 그지? 얘는 얘가 최소값이지. 왜냐하면 얘는 자 보세요. 에이 6으로 가자. 얘는 여기가 지금 몇 칸이야? 2칸이잖아. 그 다음 여기는 몇 칸이야? 2하고 6이니까 4칸 차이 나잖아. 축하고 멀리 떨어지면 더 위로 올라가거나 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똑같이 대칭되게 그려져. 여기가 뭐 3,5야. 여기가 뭐 4,7이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좌표가 뭐가 되겠어? 축이 3이니까 2,7이지. 그지? 그럼 이때는 자 2차 함수가 정확히 축에 대해서 이 선대칭 도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최소값이고 얘네들은 최대값이야. 그런데 얘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요 밑에다가 정의역을 그리면 정의역이 -1부터 6까지거든. 이 정의역 안에 축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리면 정의역이 1부터 5까지지. 그지? X축, Y축을 그리면 더 헷갈린다고. 이 정의역 안에 축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한테 정의역을 이만큼만 준 거야. 그러면 이 지금 정의역 안에 이 지금 X의 범위 안에 축이 안 들어가잖아. 이럴 때는 그냥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겠지. 뭐 여기가 3,5고 뭐 여기가 뭐 1,1이면 얘가 최대 최소가 되겠지. 내가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축에 대해서 선대칭하는 건데, 정의역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가 있으면 축이랑 멀리 떨어진 데가 최대 최소야. 그 다음에 2차 함수 꼭지점은 무조건 최대 최소 둘 중에 하나가 나와. 근데 축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보라고. 이해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복잡하게 그려놓은 거야, 밑에다가. 근데 거기 X축이 있고 거기 포물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이 얘기입니다. 이게 나야. 이해했지? 자, 갑니다. 자. 아이고, 이거를 지웠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거 안 지웠네. 자, 다음 x값의 범위가 요 자, 이거에서 이 똑같은 이차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래. 이걸 알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보자마자 어이씨 뭐 이거는 뭐 껌이지. 이거잖아. 그럼 그냥 이렇게만 그려. X축, Y축 그리지 마. 이제 안 그려도 돼. 그 다음, 자, 여기가 마이너스 1,6이죠. 여기 축이지. 그지? 그 다음, 첫 번째는 마이너스 4부터 0까지야. 그러면 0은 어디 있겠어? 0은 여기 있겠지. 잘 들어라, 현은 지씨. 그러면 마이너스 4는 여기 있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X축, Y축을 그리면 헷갈린다고. 그럼 뭐야? 곡선은 이렇게만 그리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한테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이미 얘는 최대값이잖아. 예. 여기는 조사할 필요가 없지. 어디만 조사하면 돼? 여기만 조사하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최대, 최소죠. 근데 이쪽을 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1,6이야. 근데 1부터 2까지야.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일 거 아니야. 근데 정의역 안에 축이 안 들어가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를 구하면 1,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2고 여기는 2,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이거 뭐야? 여기가 지금 정의역이지. 그지? 치역은 어디야? 이렇게 있겠지. 이거랑 이거, 그지? 이 정의역과 치역 사이에서만 그려지는 거야. 이게 다야. 그죠? 이제는 X축이랑 Y축 따로 그리지 않고 2차 함수 포물선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그리세요. 자, 갑니다. 공통부분 최대 최소는 오늘 하지 못할 것이고, 자, 봐봐. 이건 뭐 범위가 없으니까 너무 쉬울 것이고, 자, 이거부터 갑니다. 자, 307번. 다음 주어진 범위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1번. 어떻게 풀어야 내가 좋아하겠어? 이렇게 그려. 근데 아마 이렇게 그려 대충. 그렇지? 우리의 뭐야? 관심은 꼭지점이야. 꼭지점이 뭐야? 마이너스 1,3이죠. 그 다음 정의역을 봐. 에헤라. 0부터 1까지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지. 그럼 우리는 어디만 그려? 여기만 그릴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이 꼭지점 3은 나가리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0,0 집어넣으면 4고 여기 있는 얘는 1, 집어넣으면 뭐예요? 7이죠. 그러면 최대값은 7이고 최소값은 4죠. 여기서 말하는 2차 함수 최대 최소라고 하는 것은 항상 y의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 2번 볼게요.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오면 대충. 그 다음에 꼭지점 뭐야? 1,-2야. 현은씨 졸림 일어나. 이게 축이잖아. 축이 1이잖아. 얘를 봐. 뭐야?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뭐야? 2하고 3이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3일 거 아니야. 니네도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냥 대충 그리고.
그럼 여기만 그려줄 테니까 여기가 2,3고 이거가 최대값이고 이거가 최소값이겠죠. 그지? 자 봐봐. 제가 여러분들한테 1차 함수 할 때부터 봐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3과 5,7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 내가 이제 니네가 어떻게 푸는지 옆에서 유심히 보거든.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여기 대충 찍어요. 이렇게 5,7 대충 찍어요. 그지? X축이랑 Y축을 그리면 더 헷갈려. 그 다음에 X값의 증가량, Y값의 증가량 이 그림을 그린다고. 직각삼각형. 기울기 구하는 공식에 집어넣지 않고. 그럼 뭐야? X값의 증가량이 4고 Y값의 증가량이 4지. 여러분들은 공식으로 가르쳤잖아. Y 마이너스 7은 X 빼기고 Y는 X 플러스 2지. 2점을 지난다고 봤을 때 싫어요 선생님. 저는 2점을 지나는 걸 할게요. Y 빼기 3은 X 플러스 1이지. 이씨 뭐야? 왜 달라? 아유 이게 4가 아니네. 6이잖아. 물론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지만 물론 여러분들 죄가 없죠. 그죠? 쥐가 틀려놓고 지랄이야. 그지? 그지? 쥐가 틀려놓고 X값이 증가량이 6이고 Y값 증가량이 4죠. 난 니네가 1차 함수 구할 때 제발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이거 옛날에 언제 나온 거? 맞아요. 1년 전에도 얘기했고 처음에 가르쳤던 얘기했어. 1차 함수 배울 때부터. 그 뭐야? Y 마이너스 7은 3분의 2 X 빼기 5지. 근데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이 1차 함수를 되게 못하거든요. 얘네가 이거를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 방법을 풀라 그랬어. 그러니까 니네가 차라리 1차 함수를 잘 받아들였죠. 되게 못해 1차 함수는. 김서희. 아니 서희 말고 서희는 위에 한 명 있어요. 서희는 수학 잘해요. 너보다. 자 보세요. 공부할 거예요. 자 보세요. 다음 x값의 범위에서 최소를 구하라. 야씨. 솔직히 이제 이런 거 그냥 암산 되지 않냐? 그제? 해놓고 그리고 여기가 2,2야. 자 정의역을 봐야지. 0 5 여기가 2야. 2칸 차이 나지. 3칸 차이 나지. 그럼 곡선은 어떻게?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이고 여기는 구할 필요가 없지. 관심이 없으니까. 벌써 뭘 구했어? 최소값 구했지. 그러면 최대값은 5.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11. 얘가 최대, 얘는 최소죠. 끝. 얘는 또 똑같이 그려야 대충 이렇게. 여기가 뭐야? 2,2야.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1이야. 마이너스 1, 1이야. 그럼 여기만 그릴 거 아니야. 보세요. 얘는 여기가 정의역이야. 여기가 치역이야. 그지? 그지? 이 빨간 낚싯바늘이 옆으로 봤을 때 이 파란 직선 안에 다 들어가잖아. 얘는 여기가 정의역이야. 치역은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 2 아니야. 그러면 이 초라한 막대기가 얘를 위로 올렸을 때 여기 있는 정의역과 치역으로 이루어진 이 직사각형 안에서만 그려지는 거야.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정의역을 이만큼을 줬어.
그러면 이 정의역 위에만 그리는 거야. 그럼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만 그리는 거거든. 그럼 치역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가 최소지. 여기가 최대지. 이렇게 그려. 지금 제가 이 파란색으로 그리는 거 안에 다 들어가지. 빨간 곡선이. 얘를 올려봐. 정의역과 치역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안에서만 그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죠. 오케이? 이게 다야. 뭐? 3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49쪽까지 할 건데 RPM은 어디까지 푸시냐? RPM은 뭐야? RPM은 522번까지 푸시는데 그 옆에 있는 유형 5번이 좀 어려울 거야.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맞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니다. 그러면 그냥 514번까지만 푸세요. 최대 최소 전까지. 최대 최소를 완벽하게 다 배운 다음에 514번까지만 푸세요. 여기까지만. 숙제는 담임만 해왔구만. 담임만 자랑스럽게 꺼내고 다른 사람들은 선뜻 내 앞에서 책을 못 펼치네. 잠깐. 일단 화면을 끄고.